저희 서울대기술지도에서 오늘은 리보틱스 백승민 대표님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님, 리보틱스와 대표님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리보틱스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 리보틱스는 Robotics for Industrial Innovation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업에서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형태의 쓸모 있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학원 석사까지 졸업하고 그 이후에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처음에는 그 R&D로 시작을 했고요. 추후에는 그 애플리케이션 쪽 기술 지원과 그 다음에 그 사업 개발, 제품 기획까지 그렇게 좀 다양한 업무 스펙트럼을 경험했고, 그리고 지역 같은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에이펙 지역, 그리고 유럽, 그리고 북미 지역까지 이제 글로벌 사업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리보틱스를 창업하시게 되셨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로봇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산업에서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면 좀 근본이 있는 로봇 회사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정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쓸모 있는 로봇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이제 창업하는 데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리보틱스를 창업하기까지 대표님의 여정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창업 동아리 면접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사실 창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단순한 창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창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좀 전문성이 좀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내가 좀 원하는 것은 당시 대학생보다는 실제 산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좀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이 좀 강하다라는 막연한 걸 느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양한 그 회사를 경험을 하면서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창업 전에 아까 회사 경험도 있으시고 또 석사, 박사 경험도 있다고 하셨는데 창업 전의 경험이 지금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창업 이전의 경험이 지금 창업에 어느 하나 빠뜨릴 거 없이 전부 다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 하는 역할 자체가 좀 말 그대로 그 전방위적인 그런 단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어떤 고객, 그 다음에 사업, 운영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다양한 경험들이 확실히 전부 다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뉴스를 좀 읽어봤는데 공동 창업자분들과 함께 리보틱스를 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공동 창업자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네, 공동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전 회사에서 이미 한번 합을 맞춰보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어떤 그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는, 그러면서 역량은 있고, 그리고 서로가 그 상호 보완이 가능한 그런 멤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네, 공동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리보틱스의 창업 아이템이 제가 알기로 산업용 모바일 로봇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창업 아이템이 산업용 모바일 로봇과 연관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결국은 이제 약간은 로봇에 대한 철학과도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대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기계과 교수님의 그 세미나를 듣고 굉장히 좀 감명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진정한 의미 있는 로봇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공감 많이 갔던 게, 단순히 화려한 액션을 보여주는 소위 말해서 쿨한 데모, 이런 형태의 로봇 기술을 뽐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의미 있게 쓰이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물류 작업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로봇이 더 저는 공감이 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용 쪽으로 계속 저희 커리어를 이어가고 창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리보틱스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리보틱스의 제품이 기존 시장에서 갖는 차별점이 무엇일까요? 우선 고객 측면에서는 작업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확실한 고객 밸류를 제공을 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좀 신뢰성을 갖춘 그런 딥테크 로보틱스 기술들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네, 기술 개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동 창업자 정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제일 자신 있었던 로봇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그런 기술, 초기 기술 개발, 기술 시연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도 받고 이제 각 기능별로 전문 인력들을 이제 충원을 하면서 비로소 단순 기술에서 그치지 않고 제품화할 수 있는 개발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게 그 로봇이라는 제품이 되게 좀 종합적인, 그래서 저희는 사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만 보더라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그 여러 기술 스택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각각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약간 과정을 풀어나가는 그런 게 좀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죠? 네, 뭐 지나고 보면은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 그 경험을 다 갖추는 부분들은 아니고 뭐 그냥 견눈질로 봤던 부분도 있고 혹은 저희가 좀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아예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야만 하나의 제품으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막연함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전문 인력들을 이제 채용을 해서 채워나가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에 시장 반응은 어땠고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일단 저희도 초기에 사실 뭐 지금처럼 되게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 기반으로 이게 산업에 쓰일 것이라는 막연함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초기에는 어떤 고객사들 실제로 만나보고 실제 현장도 가보고 어떤 솔루션이 정말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태핑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이제 물류 쪽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물류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그 로지컬하게 좀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한 명이 아니라 한 2명 이상 그렇게 하면서 약간 아하 모먼트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보틱스 창업 후 지금까지의 가장 큰 위기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창업 후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실 뭐 위기는 뭐 지금도 뭐 위기 너무 많고 하루하루가 힘든데 뭐 당장은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잡아야 하는가 그거를 찾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였고 그리고 초기에 운영 자금이 이제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면 초기 운영 자금, 즉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까지 그때 보릿고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당연히 경험을 했고요. 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이 아이템이 맞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가야 되느냐, 어떤 고객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위기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과정이 위기가 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 결국에는 이게 창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형태의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상 예를 들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초기 투자금을 마련해야 되는 이슈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돈이 생기면 일단 채용돼야 되는 것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맞는 시장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도 그 다음에 찾아오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저희의 목표 시장을 북미 쪽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고객은 어떻게 발굴하지? 그게 지금은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그 극복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그 극복 방법이 사실 정답이 있을까는 모르겠는데 좀 더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 뭐 내부 팀원들과도 그 온라인 맞춰가면서 방향성 잡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좀 인사이트 있는 분들 저희가 좀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게 정도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서울대학교 기술주주 서포터즈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기술주주와의 그런 관계성을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서울대학교 기술주주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일단 네, 서울대 기술지주가 저희의 첫 투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연이 본격적인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 저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던 상황에서 아무래도 투자를 처음에 받을 때 처음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투자사이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 난 개인적으로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던 선배님과의 개인적인 인연도 있어서 그래서 투자 검토를 조금 더 뭐 사실 졸업 이후에도 종종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투자 검토를 조금 더 수월하게 요청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주셨던 창업 동아리가 혹시 아니요. 아. 창업 동아리는 제가 안 갔고요. 아, 네, 처음에 면접만 보고 이게 지금 창업을 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때 창업 동아리 말고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었고요. 아. 그때 만났던 어, 그때 만났던 분이 이제 지금 서울대 기술지주에 계십니다. 기술지주에 어떤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되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좀 전폭적인 신뢰 같은 게 좀 서울대 기술지구가 받는 가장 고마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큰 지원 부분이라고는 생각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사실 되게 그 저희 피투자사 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뭐랄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하나라도 좀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마음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서울대 기술지주가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의 그런 창업 인프라와 다 좀 연관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좀 수혜를 받는데 도움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서울대 기술지주와 협력하시면서 되게 기대하지 못하셨던 되게 긍정적인 점이나 아니면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서울대 관련해서 지금 시흥 캠퍼스에도 저희가 입주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해동 주니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듀스 3사 등등의 그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조금 수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또 공학 컨설팅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또 마침 저희 그 투자사 어떻게 보면 그 LP 그런 펀드 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투자자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되게 좀 진정성 담긴 그런 조언, 그런 멘토링들 그런 부분들을 또 받게 되어서 좀 고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좀 의지하게 되는 부분도 좀 큰 도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보틱스의 시장과 비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리보틱스의 단기적인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첫 번째 그 납품 계약을 맺고 다음 달에 이제 설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한다. 그걸 통해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로봇 지게차라는 어떤 기술 제품이 확실히 이제 현장에서도 잘 동작한다라는 부분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것이 초단기적인 저희의 도전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목표하는 시장 북미 지역에서 실제 고객사를 유치를 하고 그 시장에서 확실히 먹히는 제품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 6개월, 1년간의 어떤 단기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겟 시장이 북미 지역이시라는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미국에 있는 어떤 기존 운영 중인 그런 브라운필드 물류센터를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확장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굴러가는 어떤 초기 기술, 초기 제품 개발하는 단계였고 제 어떤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관점에서는 이제 고작 MVP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자체가 첫 시장, 국내 고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스트 베드 성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확장 개념보다도 첫 번째 진출 시장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소위 말하는 데이원 글로벌을 본의 아니게 힘든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향후 5년 내에 리보틱스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목표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확실히 고객에게 명확한 밸류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로보틱스 회사라는 부분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의 제품이 완성도가 높아져야 되고 고객에 특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금 회수 관련해서 저희의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확실한 비용 절감 효과라든지 그들의 작업이 훨씬 더 잘 된다는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사지 않으면은 바보, 안 사면 바보가 될 정도의 확실한 제품성을 갖는 부분들을 통해 시장에서 저희가 인정받는 부분이 5년 내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그 시장 인정 방식은 미국 진출에서의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거를 미국 시장을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사실 제가 또 좀 오래 그 로봇 시장에 있었다 보니까 그 세상에 정말 좋은 회사들이 많지만 로봇 회사 중에서 확실한 밸류를 제공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의 판도를 바꿀 정도의 혁신성을 갖춘 그런 회사가 그렇게 많이 있었나? 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충분히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고객이 있는 시장이 규모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그런 시장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확실히 고객에게 밸류를 제공을 하는 로봇 제품을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보틱스의 경영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회사 분위기와 사내 문화를 추구하시나요? 일단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회사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좀 어느 정도 방향이 부합된 그래서 얼라인먼트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얼라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개개인들이 열심히 자기의 할 일 혹은 그 이상의 기여를 할 때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추고자 하고 그러한 방향과 문화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님이지만 그 경영 철학에 대해서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이실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얼라이먼트가 어떤 경영 철학의 굉장히 핵심인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건강한 성장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분. 그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당장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잡았을 때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제품이 확실하게 고객에게 명확한 가치를 주는 것이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라고 선택할 때에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내다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것이고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로지컬하게 판단했을 때 이게 이 다음이 그려지는 그런 형태의 그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성장 측면에서도 지금 당장 뭐 갈아 넣어서 뭐 하는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시간과 이런 부분들을 갈아 넣어서 회사에 조금이 도움된다라는 부분들보다도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도 넥스트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중요시 여긴다는 말씀이실까요? 왜냐면은 저도 뭐 처음부터 창업한 게 아니라 회사에 다녀봤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동기가 부여가 될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되어 있을 때 회사와 그 개개인들, 임직원들이 윈윈이 할 수 있는 구조가 될까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그게 되려면 그 어느 정도 회사와 개인의 방향이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특히 합니다. 대표님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우선 창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이라고 하면 일단 기존의 방식으로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됐든 뭐 기술적인 혁신의 한계가 됐든 뭐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뭐 레거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한 그 기존 방식의 한계를 좀 깨버릴 수 있는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혁신을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추가 될 수 있는 게 좀 창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가로서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시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아까 전에도 계속 뭐 회사와 개인의 어떤 방향성을 맞추는 작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삶과 그 다음에 일과 여기에 어떤 목표를 좀 어느 정도 온라인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통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워크라이프 밸런스보다는 워크라이프 하모나이즈드라는 개념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나에게 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가장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액티비티가 회사의 일에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가장 아이디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 네, 좀 너무 다소 뭐 이상적이거나 좀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충분히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일단 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회사 대표님이시니까 그 경영 책임감이랑 스트레스가 정말 말로 다 하기 되게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럼 대표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실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앞에서도 뭐 위기 상황이 계속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스트레스들이 네,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이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가장 확실한 스트레스 해소법은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다못해 뭐 종이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잠을 들려고 할 때라든지 평소에 그냥 걸어 다니고 밥 먹을 때 고민을 많이 하면 그러면은 좀 답을 얻는 좀 네, 단추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뭐 임직원 분들과 아니면 경영진 분들과 치열한 어떤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문제를 푸는 다양한 방식들을 시도를 하고 결국은 극복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해소법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물론 좋은 분들과 어떤 의견 고민도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진심 어린 조언들 얘기를 듣고 그런 게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데 좀 도움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상업자가 아니셨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창업자가 아니었다고 하면 예비 창업자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창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험들을 추구하는 네,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창업자의 삶을 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창업에서 만약에 뭐 다른 어떤 안 좋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창업이 뭐 거의 한 초등학교 정도부터 계속 그냥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나마. 마지막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학생 구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뭐 8학기 정도 다니면서 전공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수업도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부분들 좀 시도를 많이 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사람마다 그게 되게 의미 없는 경험으로 남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다 써먹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분들, 그러니까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개인차가 있는데 만약에 저와 공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창업 그 자체보다는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그래서 창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그다음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중요했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실제 업무를 하고 전문성을 쌓고 이런 과정들이 다 그런 제가 정말 추구하는 이상적인 창업을 하는데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 자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장 도전하시는 게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창업에 대한 막연함 약간 어느 정도의 언젠가는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대체 내가 창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하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